지구의 위기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때문인데요. 국제 지속 가능 연구 단체인 퓨처스가 52개국 222명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세계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 실패, 기상 이변, 생물 다양성의 감소, 또 식량 위기, 물 부족이 인류 생존에 가장 위험한 세계 5대 위험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 5개는 모두 기후변화와 매우 밀접하죠. 이 이야기는 이제 지구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바로 기후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기후변화를 해결할 방법 중에 하나로 탄소세를 내놓았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세금을 물려 그 돈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탄소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탄소세 하면 사실 탄소에다 이제 세금 할 때 그 세잖아요. 네네. 세금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탄소세는 일단 그 이산화탄소를 갖다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제인데 그 본질상 부가금의 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즉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 함유량에 비례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세는 일종의 종량세로서 예.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억제하자. 여기에 그 목적이 있는 어떻게 보면 목적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유럽의 일부 국가는 이미 저 물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유럽 이외의 나라도 탄소 배출을 억제하도록 여러 조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자동차 제조에서 탄소 사용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유럽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탄소 배출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환경을 생각 많이 하니까요. 근데 정작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탄소세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노란 조끼 입고 대대적인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이론과 실제 좀 아이러니함? 좀 그런 차이 뭐 그런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작년에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국민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시위를 벌였던 것은 이제 마크롱 정부가 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류세를 인상하는 데 반대하는 시위였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직접적인 탄소세를 부과한 것은 이해가 간다. 예. 근데 경유세만 무려 25%를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를 주로 활용하는 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에 반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프랑스 정부가 깎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반발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서민 경제에 밀접한 경유에 세금을 많이 물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볼 땐 괜찮았지만 서민들의 지지를 좀 받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뭐 정리하자면 서민들의 생활이 탄소세 물림으로 인해서 어려워진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 기후변화 문제는 부자 나라 또 이 가난한 나라 또 부자 또 가난한 사람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가난한 나라나 가난한 사람은 사실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데도 그렇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3월 17일이었는데 영국 리츠 대학교 연구팀이 부자들이 기후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일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인구 10분의 1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있는 다른 10명보다 전체적으로 20배 정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격차는 이제 특히 이동수단에서 가장 컸는데요. 최상위 부자 10분의 1은 최하위 10분의 1의 가난한 사람보다 187배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소득층 사람들은 차를 활용하거나 비행기를 탈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 10분의 1이 인류가 사용하는 총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저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예. 영국 총 인구의 절반이 넘는 57%는 일생 동안 해외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요. 근데 영국인의 15%가 모든 항공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초부유층들은 훨씬 더 멀리 여행한다는 연구가 일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영국인 중에 가장 가난한 5분의 1조차도 인도의 하위 10억 인구보다도 1인당 5배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런 불평등이 UN 기후협상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예. 사실 뭐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계층에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물리고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좀 세금 부담이 덜 되는
이런 탄소세 정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단순히 부자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돌리자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만큼 이거는 물리는 거니까요. 네.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탄소세 이야기 해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